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 대표입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건강 관리들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당산동 이하산업부지 8월 달부터 입주 의향서를 받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네요. 서울에 3,200만 원대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자, 일단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 그리고 뭐 3년 이상 된 법인들, 조금 규모가 있는 법인들, 미리미리 접수를 하고 계십니다. 저 혼자 분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양을 하시겠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접수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결국에는 뭐 경쟁이 치열하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3,200만 원 가격대가 괜찮은가라고 제가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택시장을 한번 바라볼까요? 전 정부의 주택시장 어땠습니까? 전 정부의, 솔직히 저는 전 정부의 부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방향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정책의 방향이.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정말 거품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었죠. 마음이 얼마나 급했습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급했고요. 2030 세대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요? 자산이 형성이 안 되면요, 소득이 없으면요,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정말 아찔한 그런 미래가 다가온다는 걸 2030 세대가 다 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연끌을 막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개발은 어디서 나옵니까? 원천이 민간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공공이 주도를 해가지고 뭘 한다? 반발이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누가 공급하죠? 정부가 공급하나요? 아닙니다. 민간들이 개발을 하죠. 이 좁은 서울특별시 바닥에서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죠? 민간이 해야 됩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이 많이 됐을 때, 공급이 되었을 때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급을 아예 차단을 시켰죠. 다주택자의 투기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3기 신도시를 또 과감하게 발표한 거는 또 잘 하신 거죠. 잘 하신 겁니다. 부동산은 여러분들 심리거든요. 자,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급을 통해서 많은 땅들이 있다. 3기 신도시 같은.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제한적입니다. 자, 일단 도시 지역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준공업 지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의 준주거 지역들. 그리고 택지 개발. 우리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업무타운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타운에 들어갈 때 일반적인 업무타운을 들어간다? 아예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놔야만이 세제 혜택을 받고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산업센터에 아직까지도 수요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편리하잖아요. 업무 지원 시설 다 들어가잖아요. 상가 다 들어오죠. 뭐 세무사, 변호사, 기숙사 뭐 이런 것들, 창고 이런 것들,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적인 상품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분양가 3,2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수하는 걸 보시면은, 자, 가격대가 비쌀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비싼 거 아닙니다. 거품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거품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비하면은 거품이 없죠. 아파트는 거품이 없고요. 자, 이제 거품이 빠질 때가 왔죠. 빠져야 됩니다. 저게 무슨 가격입니까?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서울에는요, 서울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그 비싼 분양가를 갖다가 굳이 애를 써서 사서 전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짧은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뛰어든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당산동의 이하산업부지가 마감을 하고 나면은 또 등촌동 그리고 CJ부지 이쪽으로 또 넘어갑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여기보다 살 수는 없겠죠. 넘어갑니다. 법인 기업들도 자금의 여력이 조금 있는 법인들은 좋은 데 들어가세요. 좋은 데 들어가셔야만이 사업이 또 잘 됩니다. 일단은 교통이 좋고요. 입지가 좋고요. 그리고 땅의 가치가 높은 곳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십시오. 돈만 번다고 중요하나요? 보여지는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징성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당산동 사거리의 디마크라고 하는 주상복합 건물을 또 분양을 해드렸지만 상가 1층 상가는 거의 뭐 전용 면적당 거의 2억대도 불티나게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요 평당 4천만 원 이상에도요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럴까요? 투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 걸까요? 아닙니다. 실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사신 거예요. 투자자들도 있지만 그거는 가치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한강이 주는 가치, 사거리가 주는 가치,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에 주는 가치, 뭐 이거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누구나 다 잘 알죠. 자금 여력이 소액이신 뭐 일반 투자자분들도요 겁내지 마시고요. 서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 밑으로 남부권 쪽 이런 쪽 외곽 쪽 이런 것들도 공략하면 좋습니다. 수익은 어디에도 발생을 합니다. 역세권만 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 올려드리는 물건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전매 물건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0만 원 이하대 급해서 나온 전매 물건들, 저희는 다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다 들어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죠. 자, 이런 물건들을 하나 제가 먼저 사전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물건을 올려드리면은 그 물건 여러분들 분명히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바로 계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렇게 유튜브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산동 SKV1 8월 달부터 사전 의향서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금 여력이 조금 있는 법인 기업들, 자, 미리미리 접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 영상에 또 다른 물건으로 아주 멋진 물건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고 대표였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